윤석열 후보가 잠시 후에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선대위 해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캠프와 같은 굉장히 슬림한 체제의 후보 직할 선대위 방안이 유력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가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전에 사퇴를 시사했으니 윤석열 후보와 주변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은 공식화된 셈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후보가 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어제 중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궤적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까지 중진들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제일 임무는 정권 교체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우리 후보 중심으로 우리 단합해서 해야 되고 후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원총회 결론을 재확인했다.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러는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수습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인 정도는 대표께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진들은 굉장히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같은 청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30대 정치인이고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이 중진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궤적, 그리고 해당 행위 백의종군, 즉 사퇴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청년 정치인의 이전에 그 하나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그 궤적을 논하는 자리 같은데요. 그렇군요. 사실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뛰쳐나가서 울산에서 만났을 때에는 그래도 2030의 바램들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에 또 뛰쳐나갔을 때는 서로 많은 국민들이 긴가민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긴가민가가 있어서 그래도 이준석 대표한테 지지했던 것을 철회하지는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봐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저렇게 당대표가 1야당의 후보를 사실 본인이 패싱당했다고 얘기하지만 본인도 패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도 너무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윤기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정진석 의원, 김경진,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이 대표도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진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첫 반응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표 사퇴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권성동 총장이 아까 필요에 따라서 사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누가? 권성동 총장이. 본인은 필요에 따라서. 사퇴할 수 있다. 그건 입장 표명도 아니고 뭐예요, 그건? 중진 모임에서 공식적 책임론이 좀 나오면서 갈등이 좀 있는데 결론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제기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한테 와서 직접 제기해라. 그 이외에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격양된 반응을 하였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입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대적이 비정상적이라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찌도 하겠습니다. 자, 중진들의 사퇴 압박에도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입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까지 한 셈입니다. 이 갈등 김형주 의원님. 네. 이 대표는 사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진들 초선들의 사퇴 거론에 대해서도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내 발로 안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이고 우선은 당의 뭐 공보특보니 이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당 대표를 문제 삼는 것부터가 윤석열 후보가 자제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윤핵관 논의가 있었을 때 윤핵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윤핵관이 없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 있다면 내가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로 대표를 달래면서 이 과정 관리를 해왔어야 된다는데 그냥 민주주의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있어서는 이제는 당헌 당규상 당대표의 탄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잠시만요.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당대표의 탄핵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는 나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해 오면 내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스탠스는 당헌 당규상 나를 함부로 몰아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총만 가지고도 될 수 없다면 전당원 투표를 하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든 어쨌든 그 후보가 정확하게 리더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하니만큼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합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대표도 탄핵할 수 있습니까? 탄핵할 수 있어야죠. 모든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왜 당대표를 탄핵 못합니까? 그러면 나는 당헌 당규를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자체 당헌 당규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당대표의 탄핵이라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뭐 징계위원회 해부를 하든 어쨌든 전 당헌 투표를 하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만이 그다음에 비로소 윤석열의 단독적인 리더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당직을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중진들이 권성동 의원, 특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당직을 던지면서 이준석 대표 사퇴가 압박했지만 이 대표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김용주 의원님은 탄핵으로 검토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자,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쳐내고 측근들을 움직여서 당대표를 탄핵하는 국면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근데 이제 선택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택의 상황에 몰려 있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윤석 대표가 의원총회 결의 그리고 지금 초선, 중진, 재선 의원들이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당대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윤석 대표가 글쎄요, 다시 이제 화합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백의종군을 하겠다 선언하지 않는 이상 사실 윤석 대표를 몰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당원을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자동적으로 당 대표도 물러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그렇게 당원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면 책임 당원의 20%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환이 되는 겁니다. 책임 당원의 20%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해야 된다. 당원 투표에 붙입니다. 당원 투표에 붙이는데 3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수에 찬성하면 당대표가 소환 조치됩니다. 다시 탄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거기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버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만약에 당의 어떤 의견들이 중지가 이렇게 모아지면 본인이 결단할 것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홀로서기를 이미 선택한 거죠. 그렇게 승부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물러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쪽은 큰 상처를 입게 될 텐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상처를 입으면 그건 정권 교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기자 얘기가 정확한데 전용기 의원님, 이 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굉장히 확고해 보여요.
사실 뭐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당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당에서 의총이라든지 뭐 하는 결기가 모아지고 많은 방송에서 그 특보들께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검토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나중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우리는 정책 검증으로 가서 60일밖에 안 남은 대선에 국민들께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용으로 인해서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의 내홍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좀 개탄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국민들 보기에도 불편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권력 싸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패싱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패싱을 한번 당했던 것이고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를 지속적으로 패싱했던 부분에 대해서 화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윤핵관 나오고 뭐 이핵관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당에서 그리고 이 후보와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권력 투쟁이 그 연장선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불편한 감정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책 검증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그 21대 대통령 선거를 아주 그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하나의 결인데 전윤기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재명 기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갈등의 끝으로 치닫는 파국의 길이다. 뒤집어 말하면 파국의 길이 아니면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려운 상황. 자, 그런데 또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박정현 실장님. 네. 요즘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들만 받으시는데 김종인 사람이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이별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정치력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일 사이에서. 정치도 마찬가지 일지인데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 모습이 좋지 않아요. 쿠데타다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서로를 향해서 아픈 말들을 내뱉는 좋지 않은 이별 모습을 지금 오늘 아침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의 이별의 모양새도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파국가 아니면 혼자 물러나는 건데 안 물러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홀로서기라고 하지만 리더십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꼭 이렇게 결별을 해야만 합니까?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상황으로 보면은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지금 후보로서 치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굉장히 당이 내홍을 많이 겪어왔는데 특별히 이 대표에 대해서 크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많이 사실은 주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김정인 위원장 관련해서도 사실은 선대위를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지휘해 오셨는데 요 며칠 김정인 위원장이 이런저런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후보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한 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김정인 위원장이 같이 육본부장과 같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어서 사의를 표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오해상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별의 과정이 너무 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에는 다소 좀 주어졌던 상대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후보로서 가야 될 길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리더십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오롯이 저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잣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탄핵되어야 된다로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아니요.
지금도 저는 후보는 일부 초재선 의원들, 중진들은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도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 부분이 있다. 방식이 문제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자라는 게 저는 후보의 본 마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준석 대표 얘기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제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아니,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제가 무슨,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고요.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발언인데, 이재명 기자가 전망했던 방향, 굉장히 파국으로 가지 않고 이 대표 본인이 결단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말을 들어먹든지, 자기들이 뭐라고, 나는 절대 사퇴를 하지 않는다 라는 강한 발언들을 이준석 당대표가 방송에 쏟아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얘기 듣고 김영주 의원님께 한번 또 추가로 여쭐게요. 이재명 기자,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서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쿠데타 이런 이제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있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쿠데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당 대표가 전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선 후보가 전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권을 도대체 총괄 선대위원장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부여받은 거죠? 그런 전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정당에 그런 전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당 대표가 당 해산할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가 마음대로 당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제약을 받습니다. 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당 대표에게 전권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던 가장 주범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에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 게 그런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당대표가 전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의아한 거죠. 당에 수많은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본인이 주장할 건 주장하지만 또 수용할 건 수용하는 게 정당인인 거죠. 아니,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 주장하는 데도 동의하는 게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젊은 당대표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장까지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좀 약간 의아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지금 후루룩 지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당직은 내가 임명하는 거다. 당대표가 나가서 말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제약을 거냐. 조금 전에 이런 발언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아니,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제가 무슨,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고요.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니 맞군요. 김영주 의원님, 결국은 나는 물러나지 않을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었고, 권성동 사무총장 물러나면 그 자리는 내가 딴 사람으로 임명하겠다. 난 안 물러난다. 지금 이 발언 맞죠?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럼 다음 그 사무총장을 누가 임명하느냐의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직은 내가 임명한다 이랬어요, 방금. 예.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왜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까? 그 전제는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후보에게 여전히 권한을 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은 많은 또 하나의 논쟁을 가질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거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당대표 인정하고 실제로 홍보본부장 역할만 충실히 하라라고 받아들이는 수. 그리고 소위 윤핵관이나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게 입단속하겠다라고 협정을 맺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틸 탄핵. 수 없을 정도의 길을 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갈게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합법적 길로 탄핵의 길을 천명해서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예.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탄핵당해서 가는 것보다는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게 낫겠다고 느낌이 올 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 딱 두 가지예요.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 전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그러면 김종인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둘 다 물리치는 게 부담스럽다면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또 하나의 계속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준석 탄핵을 또 한 번 거론하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또 오면 시간이 이제는 더 국민의힘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죠. 김영주 의원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 두 가지의 방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합니까? 김영주 의원님 생각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방금 우리 박정아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두 가지 다를 쳐내는 게 위험스럽다고 하면 대표를 바로 만나야죠. 만나서 대표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럼 사무총장 대표가 임명해라. 홍보본부장 해라. 나머지는 나에게 다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독거리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탄핵의 길이다. 잠시 후에 지금 계속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